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조용하고 친밀하며 견딜 수 없는 순간, 당신 안에 무언가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지점 말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름 붙일 수는 없을지라도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마치 내면에 균열이 생긴 것처럼 보이지 않는 파열이 지금의 당신과 당신이 가장 해왔던 당신을 갈라놓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인간의 여정, 어느 시점에서든 누구나 이 내적 붕괴를 마주하게 되며 많은 사람들은 일상의 안락함에 마취되거나 변화에 대한 두려움에 굳어 이를 무시합니다. 그러나 당신과 같은 일부에게 이 붕괴는 더 이상 잠재울 수 없는 부름, 충동으로 변합니다. 카를 구스타프 융은 이 현상을 개성화해의 부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쁨을 주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사회에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가면 아래에서 더 이상 살기를 거부하는 영혼의 심리적 과정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의식적인 마음에는 더 이상 답이 없지만 무의식은 이미 행동할 때임을 알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당신에게 도달하는 상징적 반영입니다. 이때가 되면 정상적인 삶은 그 진짜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기대에 의해 형성된 자동화된 존재, 달아빠진 사회적 역할, 결코 이행되지 않는 약속들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서서히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관계 속에 있거나 생계를 유지해주기는 하지만 매일같이 조용히 영혼을 살해하는 직장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더 미묘한 것이 당신을 붙잡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실망시킬까 하는 수치심,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스스로 선택한 적 없는 길의 무게 말입니다. 융은 현대 삶의 가장 큰 위험은 혼돈이 아니라 비진정성에 대한 무의식적 적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진정한 재앙은 자기 것이 아닌 삶을 살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름은 고통을 통해 나타납니다. 정신이 꿈, 조용한 위기, 정서적 소진을 통해 자아의 신호를 보내왔음에도 무시당하면 결국 볼륨을 높입니다. 그리하여 한때의 불편함은 절망으로, 의심은 고뇌로, 피로는 붕괴로 변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깨어나기 위해 필요한 메시지와 상징, 신호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우주가 마법적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내적 감옥을 탈출할 열쇠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 당신은 이런 영상을 발견합니다. 융이 설명했듯 무의식은 상징적 지능을 지니고 있으며 자아가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수백 개의 영상 중에서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의 문제에 있어 우연은 없습니다. 당신이 곧 보게 될 내용은 즉각적인 해결책도 자기개발 공식도 아닙니다. 그것은 대면입니다. 거울을 보고 그동안 회피해온 모든 것과 마주하라는 소환입니다. 두려움, 수치심, 분노, 권태, 죄책감, 좌절, 이 모든 감정은 약함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지금의 삶의 구조가 한계에 도달해 무너지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능적인 좀비처럼 살아갑니다. 일어나고, 일하고, 생산하고, 복종하고, 반복합니다. 그들은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흔할 뿐입니다. 흔하다는 것이 건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안정성을 추구하고 규칙을 따르고 눈에 띄지 말고 소음을 내지 말라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질문하지 말라. 감사하라. 옳은 일을 하라. 그러나 누구에게 옳은 것입니까? 융은 미지의 자아에서 현대성에서 개인의 영혼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은 광기나 빈곤이 아니라 집단화라고 썼습니다. 인간을 통계적 톱니바퀴, 진정성보다 수능을 중시하는 시스템 속에서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일상의 질식감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결함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이것은 네가 아니다 라고 속삭이는 무언의 외침입니다.
당신은 모든 규칙을 따랐을지도 모릅니다.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파트너를 만나고 웃는 사진을 올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공허함을 느낍니다. 마치 당신의 일부가 바깥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해리감은 질병이 아닙니다. 의식이 떠오르려는 시도입니다. 생존을 위해 구축한 페르소나가 더 이상 살아가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그들이 팔아온 정상성은 정교한 함정입니다. 자유를 대가로 소량의 쾌락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승인, 안정적인 급여, 가족의 수용을 얻는 대신 당신은 진실, 내적 목소리, 자발성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며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립니다. 융은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아의 포기를 요구할 때 그것은 병리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수백만 명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감정적으로 마취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며 실존적으로 길을 잃습니다. 시스템은 순종을 보상으로 환전합니다. 넷플릭스, 배달, 좋아요, 거짓된 소속감을 제공합니다. 당신이 나는 살고 있는가? 아니면 존재만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집단적 거짓말은 안전의 환상을 만듭니다. 그러나 당신 안에서는 균열이 느껴집니다. 어쩌면 생산성, 오락, 피상적인 관계로 이 고통을 잠재 우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위기에 빠진 영혼을 어떤 산만함도 침묵시킬 수는 없습니다. 질문을 시작하면 세상은 문제는 당신이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것은 단지 불안이고 단지 스트레스이며 휴가가 필요할 뿐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절망입니다. 당신의 삶에 무언가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는 이유는 당신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전체 구조가 타락했다는 것을 알아차릴 만큼 깨어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정상성은 정신적 죽음의 위장입니다. 의미가 아닌 의무에 의해 이끌린 삶의 결과입니다. 융은 살아보지 못한 삶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은 하루하루 서서히 죽어가며 자신이 쓰지 않은 서사에 갇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출구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면극의 해체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단계는 다시 잠들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편함, 이 초조함, 이 실존적 고뇌가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전주곡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변형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다음에 이야기할 주제입니다. 당신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준비되었다는 이유. 이 콘텐츠가 당신에게 의미가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고통을 실패의 신호로 해석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괴롭다면 무언가가 잘못되었고, 슬프다면 문제가 있으며,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고통은 교정해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독해야 할 신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당신은 그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카를 융은 변형의 순간이 도래하면 영혼은 더 이상 가장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당신이 실존적 위기, 감정적 붕괴, 혹은 내면의 공허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깊은 각성 과정의 시작이다. 절망, 만성적인 피로, 어딘가에 속하지 못한다는 느낌, 이 모든 것은 정신이 상징적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준비가 되었다고, 수년간 써왔던 페르소나를 벗을 준비가 되었고, 자신의 그림자를 바라볼 준비가 되었으며, 세상이 가르친 모습이 아니라 진짜 자신이 될 준비가 되었다고. 당신은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무너지고 있는 것은 당신이 아니다. 그것은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낸 캐릭터다. 지금까지 당신을 보호해왔지만 이제는 감옥이 되어버린 껍질이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약함의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강함의 신호다. 왜냐하면 성숙한 영혼만이 마취 없이 자신의 공허함과 마주할 용기를 갖기 때문이다. 거짓의 무게를 견뎌낸 자만이 진실을 짊어질 자격이 있다. 융은 인간의 정신이 전환의 메커니즘으로서 의도적으로 고통을 만들어낸다고 관찰했다. 자아가 변화를 거부할 때
무의식은 증상으로 응답한다. 불안, 불면, 무기력, 분노, 혼란. 이러한 증상들은 당신의 길을 막는 장애물이 아니다. 그것들이 바로 길이다. 그것들은 당신을 멈추게 하고 질문하게 하며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오래된 구조가 붕괴되어 새로운 것이 탄생하도록 강요한다. 사회는 당신에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득하려 할 것이다. 약을 먹고, 강의를 듣고, 자기계발서를 읽고, 깊게 숨쉬고 넘어가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속지 마라. 그 정상이라는 것이 바로 당신을 병들게 한 것이다. 당신은 돌아갈 필요가 없다. 통과해야 한다. 당신은 자신을 고칠 필요가 없다. 해방시켜야 한다. 당신의 고통은 문턱이며 상징적인 관문이다. 저항하면 만성적인 고통으로 변하지만 귀 기울이면 인문의식이 된다. 그것은 편안하지도 아름답지도 빠르지도 않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이며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융은 개성화 과정이 반쪽짜리 삶에 지쳤을 때 시작된다고 주장했다. 의식의 표면에서만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숨겨진 것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할 때 말이다. 억압된 감정, 트라우마, 충동, 부정된 욕망들, 이 통합은 영적 사치가 아니다. 실존적 긴급성이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영혼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횡단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모든 눈물, 모든 침묵, 길을 잃은 감각은 그 여정의 일부다. 고통은 당신을 깨우려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듣기 시작하자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특정한 메시지, 사람, 상징, 심지어 이 영상조차도 우연을 넘어선 의미로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이 다음에 이야기할 주제다. 겉보기에는 무작위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확한 순간에 다가올 때 그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당신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어떤 것들이 찾아온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어디선가 나타난 책 한 권, 정확히 마음을 건드리는 대화, 무너질 직전에 피드에 나타난 이 영상 같은 것 말이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공시성이다. 카를 융이 제안한 근본적인 개념으로 논리는 설명할 수 없지만 영혼은 즉시 진실로 인식하는 현상이다. 융은 무의식이 단지 트라우마나 억압된 충동의 저장소가 아니라고 이해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지성이다. 의식의 정신을 끊임없이 균형 잡고 인도하고 치유하려는 역동적인 시스템이다. 당신이 붕괴 지점에 가까워질 때, 영혼이 더 큰 진실로 깨어나기 시작할 때, 무의식은 상징적 활동을 강화한다. 그리고 그것은 주변의 모든 것을 사용한다. 꿈, 이미지, 감정, 심지어 알고리즘까지. 외적 현실은 내적 변화를 반영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우주가 마법처럼 공모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정신이 진화에 필요한 것을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이다. 준비가 되면 올바른 상징들이 등장한다. 그것들은 소리치지 않는다. 속삭인다. 설득하지 않는다. 건드린다. 그리고 당신은 당혹스러울 만큼 분명하게 느낀다.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 메시지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친밀하고 특정하며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무의식은 자아가 변화를 저항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상징을 통해 말한다. 이성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암시하고 제안하며 예상치 못한 길로 당신을 이끈다.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노래. 마치 당신의 삶을 그대로 묘사하는 듯한 책의 한 구절. 밤마다 반복해서 돌아오는 꿈. 이 모든 것은 정신이 당신에게 보내는 의사소통의 형태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은 신성한 부름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융은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호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무의식은 숨겨진 적이 아니라 미묘한 동맹이 된다. 말 없이도 단단하게 당신을 인도한다. 그리고 이 영상 역시 그 신호 중 하나다.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자각하지 못한 채로 요청하고 있던 응답이다.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는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 내용을 필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왜 재생을 눌렀는지 설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알고 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당신을 밀어내려 하고 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었고 고통이 신호이며 무의식이 당신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 사실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다음 단계는 쉽지 않다. 그것은 두려움을 포함하고 위험을 포함하며 안전한 곳을 떠나 미지로 뛰어드는 것을 포함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다음에 이야기할 주제다. 거짓된 삶과 진정한 삶을 가르는 그 무서운 도약에 대하여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이 당신에게 공명한다면 나의 전자책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Beyond the Shadow는 융의 핵심 사상을 풀어내고 Dialogues with the Unconscious,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30일의 경로를 제시한다. 두 책 모두 고정 댓글에 연결되어 있다. 모든 진정한 변형의 과정에는 건너야 할 경계가 있다. 그리고 모든 경계에는 도약이 필요하다. 그것은 물리적 도약이 아니라 정신적 도약이다. 비참했지만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었던 서사를 버리고 아직 알지 못하는 자신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 순간이다. 이것은 카를 융이 설명한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지점이며 동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러서는 지점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그 도약은 두렵기 때문이다. 발판을 잃는 것을 의미하고 더 이상 보장도 지도도 지침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을 여기까지 데려왔지만 이제는 정교한 감옥이 되어버린 페르소나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 겉으로 보기엔 옳아 보이는 모든 것의 아니라고 말하고 마침내 안에서 고동치는 것의 예라고 말하는 것이다. 융은 이 순간을 내면의 용과 맞서는 것에 비유했다. 이 용은 변화의 문턱에서 나타나는 모든 두려움, 의심, 저항을 상징하는 원형이다. 이 용은 당신에게 말할 것이다. 네가 미쳤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고,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킬 거라고, 후회하게 될 거라고, 가능한 모든 실패의 시나리오를 보여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이 도약하는 순간 그것은 죽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아는 어떤 고통보다도 상징적인 죽음을 더 두려워한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말할 용기를 내지 않는 진실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은 물러나라는 경고가 아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신호다. 두려움은 당신이 정확히 올바른 지점에 서 있다는 표식이다. 융은 자기 자신과의 만남은 처음에는 자신의 그림자와의 만남이라고 말했다.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심연, 즉 지옥은 자기 자신이다. 이는 자유를 찾기 전에 수년간 피하고 외면해온 모든 감정과 마주하게 된다는 뜻이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잃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직면해야 한다. 새로운 것이 태어나기 위해 반드시 죽어야 할 모든 것에 대한 상실과 슬픔도 마주해야 한다. 그것은 아프다. 사람을 마비시킨다. 그러나 동시에 해방시킨다. 왜냐하면 비틀거리며 울면서 의심하면서 그 경계를 넘어간 뒤에 당신은 두려움 너머의 삶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이다. 진짜 삶, 생존도 아니고 수능도 아니며 겉모습도 아닌 존재감과 진정성, 그리고 의미의 삶이다. 도약할 준비가 100% 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아무도 그렇지 않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가장하지 못할 만큼 지쳤고 거짓에 질릴 만큼 충분히 지쳤으며 다음에 무엇이 올지 모르지만 더 이상 여기 머물 수 없다고 말할 만큼의 용기다. 이것이 바로 무감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깨어나기를 감히 선택하는 소수 사이를 가르는 분기점이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당신 안에 도약의 긴급함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남은 질문은 단 하나다. 무엇이 아직도 당신을 붙잡고 있는가? 다음 부분에서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왜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지, 왜 당신 삶에 대한 급진적인 책임이 이제 당신의 것이 되었는지, 오직 당신의 것인지 말이다. 이것은 삼키기 가장 어려운 진실 중 하나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해방적인 진실이기도 하다. 아무도 당신을 구해주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어떤 구루도, 어떤 책도, 어떤 치료사도, 어떤 영상도 아니다. 외부의 어떤 힘도 당신을 지금 있는 구덩이에서 끌어내주지 않는다. 구원자는 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것을 빨리 받아들일수록 당신의 진정한 해방은 더 빨리 시작된다. 당신은 기다리도록 조건화되어 왔다. 누군가 당신의 고통을 알아주기를 기다리고, 파트너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상사가 당신을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가족이 당신을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고, 시스템이 언젠가 제대로 작동하기를 기다리고, 완벽한 타이밍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용기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기를 기다려왔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환상이다. 외부의 구원자라는 원형은 집단 무의식 속에 숨은 유치한 함정이다. 그것은 여전히 보호와 위로와 방향을 기다리는 상처 입은 아이의 목소리다. 그러나 당신은 더 이상 그 아이가 아니다. 이제 당신은 어른이다. 그리고 어른은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자신의 여정을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융은 개성화, 즉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이 과정은 대신 살아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아무도 이 길을 당신 대신 걸어줄 수 없다. 이 길은 내적인 것이며 철저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발걸음이 당신의 것이어야 한다. 모든 선택도, 모든 추락도, 모든 재탄생도, 급진적인 책임이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의 원인이 당신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지금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을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뜻이다. 고통이 타인에 의해 만들어졌더라도 치유는 당신에게 달려 있다는 뜻이다. 진실은 우리가 사는 이 시스템이 당신의 수동성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시스템은 당신이 의존적이고 불안하고 순종적인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한다. 질문 없이 규칙을 따르고 소비하고 무감각해지기를 바란다. 이미 만들어진 해답을 기다리기를 원한다. 그리고 당신은 너무 오래 기다려왔다. 이제 충분하다. 지금이 바로 감정적, 영적, 실존적 의존에서 벗어날 순간이다. 아무도 당신의 문을 두드리며 구하러 오지 않는다. 분명한 신호도 없을 것이다. 허락도 없을 것이다. 설명서도 없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당신 안에서 점점 커지는 불편함이다. 끊임없이 주장하고 자극하고 괴롭히며 행동하라고 초대하는 내면의 목소리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지며 말한다. 변하지 않으면 당신은 느린 속도로 계속 죽어갈 뿐이라고. 이 건너감을 시작할 모든 자원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그러나 자유를 계속 외부에 맡기는 한 당신은 갇혀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괜찮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한 직장을 그만두는 것도, 관계를 끝내는 것도, 새로 시작하는 것도 당신은 다른 사람의 삶을 계속 살게 될 것이다. 당신 자신의 삶이 아니라 자아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위험하다고,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자아는 비겁하다. 자아는 그저 살아남고 싶을 뿐이다. 반면 당신의 영혼은 살고 싶어 한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진정한 성숙의 시작이다. 그것은 스스로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것을 멈추고 조용히, 관객 없이, 보장 없이, 그러나 존엄을 가지고 자신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다. 그리고 여기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떠오른다. 이 두려움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도약이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음을 인정한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융은 이에 대해 분명한 답을 준다. 진짜 삶, 당신이 살기 위해 왔지만 너무 오래 미뤄두었던 그 삶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것이다. 두려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왜 당신의 진정한 삶은 가장 발을 들이기 두려운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해. 당신이 살고 있는 삶과 당신이 살기 위해 온 삶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 이 선은 외부의 장애물, 돈의 부족, 타인의 의견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 선은 두려움으로 이루어져 있다. 변화에 대한 두려움, 실망시킬까봐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평범함이라는 동굴을 벗어나 홀로 미지의 세계로 걸어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러나 바로 이 두려움의 반대편에서 당신의 진짜 삶이 시작된다. 융은 두려움이 적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두려움은 문을 지키는 수호자다. 변화하고, 벗어나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두려울 때마다 그것은 당신이 신성한 무언가에 닿으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당신의 진정한 자아에 예의 바르고 기능적이며 웃고 있는 당신의 페르소나는
한때 당신을 보호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감옥이다. 그리고 그곳을 나가는 열쇠는 당신이 가장 보고 싶지 않은 곳, 바로 두려움 속에 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 당신을 괴롭히는 불안, 주의를 분산시키며 숨기려 하는 공허함. 이 모든 것은 당신의 영혼이 당신에게 속한 삶으로 밀어내고 있는 신호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는 내내 그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설명할 수 없더라도 당신 안에 무언가는 이 말들이 당신을 향한 것임을 알아차린다. 누군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말이라는 것을. 이제 질문은 당신이 준비되었느냐가 아니다. 당신은 결코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질문은 이것이다. 당신을 병들게 하는 삶을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을 건너 진짜로 살기 시작할 것인가? 아무도 당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 더 분명한 신호도 없을 것이다. 설명서도 없다. 그러나 선택은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여기 있다. 그러니 흔적을 남겨라. 짧은 문장 하나, 상징적인 선언을 댓글에 이렇게 써라. 나는 건너가기로 선택한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름을 붙이는 것은 부르는 것이고 쓰는 것은 봉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당신을 기다리는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의식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가장 필요했던 순간에 당신을 찾아왔다면, 내가 믿듯이 그렇다면 계속 시청하라. 다음 영상은 이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것은 이 길 위에 또 하나의 단계로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당신은 이미 시작했다. 이제 멈추지 말라.